앞서 보신 대로 가덕도 신공항 공사 기간은 결국 106개월 당초 계획보다 거의 2년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9년 조기 기항 목표는 무산되고 신공항 기항 시점은 2035년 이후로 미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와 시민사회는 정부를 향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가덕 신공항 공기 연장 문제 짚어봅니다. 신공항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의 박재율 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공사 기간 106개월. 그 현대건설이 우리 못하겠다면서 요구했던 기관과 이제는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2년 가까이 22개월이나 연장이 됐는데, 자,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뭐 자막에도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정말 그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지금 소식을 듣고는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부산 시민들이 다 그럴 텐데요. 아시다시피 이 84개월을 라고 해서 현대건설이 108개월로 제시를 했을 때 국토부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상 파기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그 5개월 전이거든요. 4월 달에 기본 설계안이 나오고 6월 달에 이제 계약이 해지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현대건설의 당시에 박상호 교통부 장관이 엄중하게 책임 묻도록 하겠다. 여야 정치권이 공동의 목소리로 반드시 책임 물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건설은 지역사회의 그 들끓는 분노 때문에 백석호, 백석호 30% 이상의 지분을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1, 2 백석호를 현대건설이 다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3 백석호 지금 건설에 그 참여를 하려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들끓는 분노 때문에. 그럼 현대건설이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으로서 손해를 본 것 아니에요. 국토부하고 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국토부의 잘못된 판단에. 그러면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국토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런 정말로 자가당착적인 결론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그것도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국토부 그 정책 당국자들이 더 잘 알 거고요. 그러면서 가져온 이유가 연약 지반 안정화. 자, 이게 만약 이게 맞다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공사 기간을 100개월 이상으로 잡았어야 합리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부분인데, 자, 전문가들도 뭐 이렇다면서 말을 보탰어요. 이 국토부의 얘기에 따르면. 이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84개월을 제시할 때도 153억의 국비를 들여서 1년 8개월 동안 그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 용역 결과로 또 6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84개월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106개월을 한 5개월 만에 동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106개월로 한다는 것은 그럼 그때 전문가 84개월 때 60여 차례 자문을 받았던 전문가 그 이번 5개월 동안의 전문가하고는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객관적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또 국토부의 자기 합리화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당당하게 어떤 전문가인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그때는 84개월이었는데 5개월 만에 이렇게 106개월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전문가들이 발언하게 하면 되죠. 지금 결정의 신빙성이나 공신력도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객관적 설명 자료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뭐 공기 연장을 결정을 했다면 나머지 부분들이 또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여지껏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 중앙정부의 의지였단 말이죠. 시와 뭐 지역사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금 국토부가 이 현실적으로 늘어난 공기를 조금이나마 단축해 볼 수 있을 만한 노력들이나 의지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결과 발표를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아시다시피 이 엑스포 때문에 집안 치마는 84개월 할 때도 집안 치마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엑스포 때문에 공기를 좀 상당히 앞당긴 측면이 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엑스포가 2년 전에 2023년 11월 달에 파리에서 결정이 나서 일단 저희들이 패배했습니다. 유치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기본 용역 1년 8개월은 2022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했습니다. 엑스포 결정이 나고 나서도 계속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결정이 되고 기본 설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때 정말로 이걸 조금 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봅시다라고 해서 했더라면
훨씬 더 지금 앞당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도 충분히 저희들이 볼 때는 간사이 공항 사례도 있고요. 물론 간사이 공항도 지금 그 이후에 지방 청화 때문에 많은 또 수리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공정을 일괄 관리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운영 체계까지 일괄 관리한다든지 또 이게 이제 이번에 국토부가 하는 걸 보면 국토부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라는 것이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 정도에서 범정부적으로 관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공기를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 5월 달이었죠. 현대건설하고 이제 계약 종료 7개월 벌써 이제 공백 기간이 또 생겨버렸고 그리고 내놓은 것이 국토부의 이 106개월. 여러 부분에서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부분으로 충분히 그렇습니다. 보여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 오늘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시민운동본부에서. 책임자 문책과 함께 재입찰 공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세금으로 발주한 10조 원이 넘는 대형 공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원래 그 부지조선공사에 10조 5천억인데 2천억 정해간다고 해서 10조 7천억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공사 기간의 이 들쭉날쭉 연장되고 그리고 현대건설이 108개월 제시했을 때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파기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106개월로 한다면 향후에 또 이것이 더 늘어나리라는 보장이 안 늘어날 수 없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런 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혼선을 초래한 국토부의 담당자에 대한 문책, 일정한 징계는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이제 신상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거 없이 넘어간다면 적어도 이번 브리핑도 국토부 장관이 적어도 당당하게 나와서 대국민, 대시민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 84개를 결정할 때의 장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에서는 유감을 표했고요. 그러면서 최신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단축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최신 공법을 적용해서 좀 줄일 만한 여지들이 기술적으로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해상부가 전체 면적 중에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활주로가 그 중에서 이제 76이 활주로는 해상이고 24%가 이제 육상인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없는 기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공법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상하이 푸동공항 사례라든지 몇몇 국제공항 사례를 보면 건설하면서 운영 체계에 대한 관리도 미리 좀 해서 일괄 관리를 통해서 공기를 줄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여지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일단 재입찰 공고 앞두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이제 참여할 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일단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진행을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좀 잡아갈 수 있을 여지가 있을런지. 아니면 재입찰 공고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뭐 변수들을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일단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반드시 물어져야 다시 혼선을 재발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하려면 늦어도 이번에 12월 달은 돼야 입찰 공고 나가거든요. 그럼 또 바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계약법상. 그러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한다 하더라도 또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또 기본 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대건설에서 한 기본 설계 안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제시한 108개월과 이번에 106개월이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설계를 처음부터 완전히 하지 말고 기존에 한 기본 설계안을 충분히 참조한다면 조금이라도 6개월,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신공항 기항 시점 대표님 생각하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언젠지 하고 지금 지역사회 또 부산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부산시가 이제 이번에는 그 부지 입찰 그 공고 계약을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이 합니다. 부산이. 그래서 부산시가 좀 더 소통 채널을 가져야 되고요. 부산시도 그날은 없지만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강한 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가덕 신공항 건설 공단 교통부도 좀 보여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2035년으로 확 연장된다는 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문공항이 되려면 활주로 한 번으로는 안 되거든요. 두 번이요. 그러니까 두 번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을 건설하는 과정에 2번에 대한 계획도 추진이 돼야 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공항 건설 종합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실망감과 무엇보다 피로도가 너무 큽니다. 네, 좀 잘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박지월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